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다이내믹했죠? 네,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저격당했는데 다시 아메리카 그레이터 어게인 시즌2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다시 되면 어떻게 될까?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이제 트럼프 이거는 뭐 이제는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은 아니겠죠. 네. 트럼프, 자, 그러면 1기 때하고 2기 때가 뭐가 다르냐? 자, 1기 때는요, 트럼프 1기 때는 아무도 트럼프가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공화당 주류들이 반대를 했죠. 그래서 사실 저게 말이 되는 정책이냐? 맥케인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공화당 주류에서 굉장히 트럼프를 반대했었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대를 했었고요. 실제로 관료들이 트럼프의 그런 것들을 좀 뭉개는 것도 많았고, 그래서 사실 좀 완화가 됐었던 부분도 있죠. 그래서 내각도 굉장히 좀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 약했죠. 근데 지금은 사실상 2기는요, 공화당 주류를 장악했습니다. 거의 다 미국 의원들이, 상하원 의원들이 대부분 충성 서약을 했죠. 트럼프한테. 그래서 지금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하죠. 예, 섀도우 캐비넷. 이미 이제 내각이 대충 세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여기에 포함될 것 같은 인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외교가들이 들썩거리고 있죠. 빨리 잡아야 된다고. 지금 트럼프. 그래서 1기 때보다는 2기 때가 더 강력하고요. 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번에 대선 하고요. 의회 선거 같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상원은 공화당이 이길 것 같고요. 이번에 상원 같은 경우 34명 뽑죠. 34명. 보통 100명이 상원인데 상원 보통 한 3분의 1씩 뽑아요. 그래서 이번에 34명인데 상원은 공화당이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공화당이 지금은 현재 딱 거의 50대 50인데 해리슨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원은 민주당이 장악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뒤집어지겠죠? 근데 이제 하원도 지금 애매하긴 한데 하원은 민주당 쪽에 좀 유리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더 강력해지겠죠? 진짜 슈퍼 파워입니다. 정말 진짜 슈퍼 파워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그럼 트럼프는 뭐냐? 아메리카 퍼스트니까요. 미국 우선주의죠. 미국 우선주의인데 일단 관세.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더 높이겠다. 그리고 동맹국들한테도 10% 일괄부과하겠다. 아마 우리나라는 또 방위비 분담금 때문에 좀 골머리를 앓긴 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뭐죠? 관세를 올리고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감세를 합니다. 사실 이게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데 한 번은 이게 불확실성을 녹일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번 덜컹거릴 수도 있어요. 그때 털리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감세를 하는데 보통 공화당이 또 신자유주의잖아요. 그러면 보통 감세는 새로울 건 없습니다. 대신에 재정 긴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감세를 하면서 균형 재정을 하죠. 근데 트럼프는 감세를 하는데 또 재정을 확대합니다. 이거는 트럼플레이션이죠. 지금 벌써 국채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채권 가격이 정말 많이 빠졌죠. 왜냐면 트럼프가 이렇게 재정을 확대하면 국채를 많이 찍어낼 거고 그러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금리가 튀어오르죠. 이런 것들이 지금 벌써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나토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죠. 방위비. 그래서 방산주들이 많이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ESG. 자, 트럼프는 지구온난화 이거 안 믿습니다. 지구온난화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ESG가 상당 부분 후퇴될 것 같고 미국에서 이제 셰일가스나 셰일 오일 이쪽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아무래도 친환경 쪽 신재생 에너지나 전기차 같은 것들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겠죠. 근데 트럼프는 또 굉장히 실리적인 사람이죠. 만약에 요게 비용이 더 싸면 요거 쓸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 막
이렇게 퍼내면 가격 경쟁이 될까 이런 걱정도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일부 태양광 같은 경우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IRA법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좀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오늘 트럼프는 그냥 막간으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꽤 많네요. 자, 온디바이스 AI의 핵심이죠. 네, 애플 인텔리전스가 저의 당초 예상과는 무색하게 제가 대차게 틀렸는데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애플 인텔리전스가 교체 수요를 자극할 거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합리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현재 아이폰 지난해 출시된 15 시리즈의 이제 프로하고 프로 맥스 하고 맥의 M1 이상부터는 애플 인텔리전스를 이제 쓸 수가 있죠. 하드웨어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자, 전체 애플 사용자 한 15억대 정도 될 것 같아요. 15억대. 자, 15억대 중에서 이 비중이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교체 수요가 자극이 될 거다. 왜냐면 향후 한 2년 동안 온디바이스 AI,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나 맥 같은 거 이게 한 5억대 정도가 팔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향후 2년 동안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잠재적으로 교체해야 될 물량이 한 12억대는 될 거다. 이것도 물론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애플 인텔리전스가 내가 이 기기를 바꿔야 될 만큼의 뭔가 킬링 포인트가 있어야겠죠. 네. 근데 그게 있다는 가정하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애플 인텔리전스가 공개된 이후로 주가가 20% 가까이 상승했어요. 상대적으로 나스닥 100 대비해서 굉장히 아웃퍼폼을 했죠. 그래서 온디바이스 AI는 미국에서는 확실히 먹혀들었고요. 암 같은 주가도 보면 확실히 이제 알 수가 있죠. 근데 국내에서는 온디바이스 AI가 별로 안 먹힌다. 자, 그러면 온디바이스 AI가 안 먹히면 애플 쇠주를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애플 쇠주로 보면 LG 이노텍, BH 같은 회사들을 봐야 되는데, 만년 저평가주 LG 이노텍 오늘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이노텍 정말 오랜만에 분석해 보는데요. 정말 이렇게도 빠져도 되냐 이런 정도였는데, 정말 오늘 같은 시장에서 오늘 대부분 시장이 다 빠지는데 오늘 오릅니다. 네, 지금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자, 이 회사는 광학솔루션 카메라 모듈이죠. 네, 카메라 모듈. 대부분 애플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판, 소재. PCB 쪽이겠죠. 그리고 전장 부품. 요 세 가지인데 사실 광학솔루션이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카메라 모듈 회사라고 봐도 거의 무방한, 전장 부품도 그래도 꽤 의미 있는 매출을 하는 회사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17조 3천억 카메라 모듈에서 했고요. 올해는 한 18조 4천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판 소재가 작년이 한 1조 3천억 했고, 올해는 네, 한 1조 5천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전장 부품은 작년에 1조 5,700억 정도 했고요. 올해는 1조 6,3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자, 당초 예상보다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됐어요. 왜 상향 조정됐냐? 일단 애플 때문입니다. 애플 아이폰 효과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아이폰 16이 올 가을에 나오잖아요. 네, 16 시리즈가 가을에 나오는데, 작년에 15, 그러니까 아이폰 15 시리즈가 작년 연내 생산된 물량이 한 8,100만 대 정도 돼요. 근데 지금 협력사한테 애플이 자, 올해 16 시리즈 생산할 물량을 한 9천만 대 정도로 준비해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정도 생산하겠거니 했는데 지금 애플 인텔리전스 때문에 막 수요가 붙으니까 애플이 우리 9천만 대 정도 생산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전년 대비해서 한 12%가 증가한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고, 자, 지금 한 2분기 실적 전망치가요. 매출이 한 4조 5천억, 영업이익이 한 1,400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이익이 한 3,200억 정도를 보고 있어요. 많게 보면. 지금 2분기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이제 추정한 건데, 근데 올해 연간으로 지금 추정하는 게 1조 한 1,500억 정도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원래는 1조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반기에 그러면 적어도 8천억 이상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싸다, PR이. 지금 그렇게 해서 주가가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 실적이 매출이 20조 6천억이었고 영업이익이 8,310억이었어요. 근데 현재 오늘 7월 16일자 기준으로 시총이 7조 1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올해 당초 실적 전망치보다 매출이 22조까지 늘어날 수 있고 영업이익은 지금 1조 1,500억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1조 2천억까지 만약에 본다 그러면 지금 시총 7조는 너무 싸니까 지금 막 땡기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사실 애플 아이폰에 카메라만 납품하는 회사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멀티플이 좀 저평가 받았었는데, 사실 AI 시대에서 보면 카메라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사실 멀티 모달이 되면 결국 이미지를 통해서, 시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기존에는 IT 기기하고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하면 어떻게 합니까? 텍스트 혹은 이제 음성 정도로 이렇게 언어를 가지고 하는 건데, 앞으로는 AI가 그냥 카메라를 통해서 보고 그걸 가지고 많이 소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쪽에서도 카메라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거고, 아무래도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 설계 기술도 있고, 그리고 여기 관련된 솔루션들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LG노텍이 멀티플 측면에서 한번 재평가 받을 시간이 오지 않을까. 실제로 지금 재평가 받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싸다, 이런 관점입니다. 네, 지금 시장이 녹록지 않으니까요, 제 이야기 듣고 투자 판단 섣불리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반기 국내 시장, 특히나 테크 시장 뷰는 별로 좋지 않게 보니까요. 네, 조심해서 잘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미리 공부해뒀다가 좋은 기회가 오면 그때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아시겠지만 제 채널 인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거의 반토막 났고, 지금 오시는 분들은 찐으로 제 팬들이실 거예요. 사실 그냥 이제 한번 지나가다가 오는 분들은 거의 다 나가신 것 같고,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럴 때 잘 보내시면 사실 다음 사이클 때 굉장히 큰 성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초 같은 그런 시장을 또 맞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분간 저도 이제 많이 내려놓고 또 본질에 집중하고, 네, 기본에 집중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함께 또 불황의 그늘을 또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사랑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도전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